좋아요, 구독! 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 점검해보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픈 AI에 쏘아 올린 챗 GPT 열풍 속에서 세계적으로 이 불고 있는 AI 산업의 혁명 좀 면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최근 이 글로벌 거대 기업이 좀 주목하고 있는 AI 산업의 현 주소와 또 이에 따른 수익을 노려볼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국내 AI 산업의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는 분입니다. 맨드앤맨드의 수장이시죠. 바로 최영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자,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많은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좀 질문부터 드리자면요. 최근 이 글로벌 AI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했죠. 좀 크게 봤을 때 과거 2016년도 돌아가 보면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전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신드롬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최근 AI 산업을 향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이 좀 치열하게 좀 한창인데 현재 세계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AI 기술력이요. 이 부분 어느 정도 수준에 좀 도달을 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못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챗GPT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챗GPT의 그 한계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서 이 챗GPT를 아직은 진짜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에는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기술, 현재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기술 스택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거는 어느 정도 성숙기에 더 접어들었다. 이제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신기술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산업에 적용되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챗 GPT 열풍 속에서도 한편으로 좀 우려감이 조금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 딥러닝 기술은 이제 산업에도 적용하면서 성숙 단계에 들어왔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최근 국내에서도 AI 관련 이 기업들의 수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과학기술부에 따르면요, 2017년 당시만 해도 미국 대비 78% 수준이었던 국내 기술이 이제 2021년에는 90%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 국내 기술력 현 주소는 좀 어떨지 궁금하고요. 또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 나라별로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에 차별점이 있다면 어떻게 좀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지금의 기술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강점은 이제 응용을 잘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초적인 그런 연구 부분에서는 단연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은 그 대학의 많은 연구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상당 부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 학계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단연코 지금의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이제 미국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인구와 그다음에 이제 큰 시장, 그다음에 그 풍부한 데이터, 특히 데이터 쪽에 강점을 보이면서 이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강점이 있는 분야가 원래는 없죠. 이제 기업들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아니면 시장의 크기나 아니면은 학교의 그런 저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서 소수 정예 인재들이 지금 이제 AI 쪽에서 많은 활약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 아성을 따라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도 또 중국에도 캐나다도 좀 대두되는 이런 기술력들이나 인프라가 좀 확충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보다는 소수 정예의 인재들이 맹공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대표님도 그 소수 정예 인재들 중에 하나로서 맹공을 펼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저야말로 감사하고 네. 저도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이 그런 그 소수 정예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지켜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그
인력들이 수준이 결코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탑티어 회사들이나 탑티어 대학에 있는 인력들의 수준에 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인재들을 잘 활용한다 보면은 뭐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따라갈 만한 기술력 또 인재력 우리 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I 기술 적용 범위도 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는 인식에 불과했던 기술력인데 이제는 뭐 생성 창작 단계까지 된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이 AGI가 있습니다. 네. 이 궁극의 인공지능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네네네. 나오는데 이 앞으로 그 가치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런 풀이가 조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오픈 AI CEO 역시 이 챗 GPT 최종적인 기술 목표는 이 AGI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AGI 이 범용 인공지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그 범용인공지능이라는 그 개념 자체 생소하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궁극의 범용 머신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뇌가 하나의 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감각들을 다 인식하고 생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궁극의 범용 머신인 인간을 최대한 가깝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접근이 바로 AGI, 범용인공지능 접근인 겁니다. 그게 시장이 크다고 하는 이유는 자명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면 만약에 AGI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AGI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거기에 이제 달려들고 있고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궁극의 범용 머신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네. 이 인간에 가장 가깝게 만들겠다는 게 바로 AGI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섬뜩하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AI는 어디까지 AI여야 되는데 사람을 좀 어떻게 보면은 넘나드는 그런 네. AI가 좀 탄생하는 게 아닐까 네네. 이런 좀 우려감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이 AGI 시대 좀 먼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 네. 이 글로벌 기업 중에 이 AGI 이 시대 포문을 열 기업은 어느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네. 네, 개인적인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AGI가 이제 먼 미래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픈 AI가 이번에 만든 챗 GPT만 해도 이게 이제 AGI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주로 인공지능들은 한 가지 일에 특화돼 있거든요. 인식이면은 뭐 음성 인식이면 음성만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이면 이미지만 생성합니다. 다른 거는 전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챗GPT를 만들 때부터 접근이 뭐였냐면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생성하는 것도 그게 별개의 태스크가 아니라 하나의 태스크다. 그래야지 진짜로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상의 발로가 지금의 챗GPT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픈 AI 챗GPT가 앞으로 이제 그 AGI를 열어가는 그런 포문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AGI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의 접근법도 거기서 나오는데요. 바로 사람의 두뇌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멀티태스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두뇌처럼 여러 가지 감각들을 동시에 인식하고 생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이런 멀티태스크랑 멀티모달에 대해서 가장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예전부터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멀티태스크와 멀티모달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지금 단계에서 챗GPT 열풍에서 이제 구글이 한 방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 AGI라고 하는 이 기술이 상용화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기업은 이제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에 버금가는 이 멀티태스크와 멀티모달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AGI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선두 기업이 바로
구글이다. 구글은 이런 기술력을 조금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또 AI 반도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 초거대 AI 기술 확대로 이 AI 반도체 변화가 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인 뭐 퀄컴, 인텔 아니면 뭐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에 이미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에서도 SK텔레콤이 이 사피온 X220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걸 공개하기도 네. 했는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 AI 반도체의 성능이 10년 내에 1000배 이상 좀 높아질 거다 이런 네.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0년 내에 1000배를 도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10년 내에 1000배를 도달을 해야만 지금 상용화를 하고 싶어 하는 이 챗GPT 같은 이런 초거대 AI 신경망들을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I 반도체 회사들은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결국에는 이 초거대 AI 신경망 혹은 AGI 이쪽의 이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성공하려면은 둘 다 같이 가야 된다. 이제 한 배를 탄 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 초거대 신경망이 제대로 상용화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보다 1000배 가까이 빨라져야 된다.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I 반도체가 그만큼 따라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AI 반도체 시장 자체도 지금 이 초거대 신경망이 없으면은 사실상 시장이 그렇게 커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범용 GPU만으로도 이런 초거대 신경망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딥러닝 기술을 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려면은 이 초거대 AI로 뭔가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GPT와 이 초거대 AI 이거는 이제 AI 반도체 시장 확대가 한 몸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반도체도 그만큼의 좀 그런 10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AI 뭐 100배 이상일 수도 있고 1000배 그렇죠. 이상일 수도 네. 있죠. 그런 AI 반도체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현재 한국형 챗 GPT 개발 내용을 좀 포함한 이런 뭐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이런 걸 좀 발표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 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조금 수립을 하면서 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국내 대기업들도 현재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AI 산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좀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저는 이제 AI 산업을 볼 때 이 초거대 AI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이미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지금 딥러닝을 가지고 실제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시장은 조금 구분해서 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쪽을 다 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이 챗GPT 열풍이 좀 과할 수도 있다. 저는 여기에 너무 올인해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챗GPT에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1년 후에 실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AI 산업 전체에 대해서 사람들의 실망감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 분위기가 뜨거운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기세를 그냥 단지 잠깐 이제 열풍 불고 마는 거에 그치지 말고 전체 이제 큰 틀에서 AI 시장 전체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뭔가를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 IT 공룡이라고 불리는 거대 기업들, 또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신생 기업까지도 AI 산업에 모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제시하는 목표로 이 국내외 또 중소형 업체들은 또 어떻게 올해의 시간들을 좀 보내야 네. 될지 이게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게 투자자분들은 주로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멋있어 보이는 기술 데모들, 기술 시연들에 좀 열광하는 성향이 있으십니다. 네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게 실제 어떤 기술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연들은 멋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은
딥러닝 기술이 이제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 단순히 기술 시연을 하거나 기술 과시만 잘하는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산업에 AI를 적용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그 기술력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이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마찬가지 측면에서 저는 또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는 어차피 학습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기술 시연에 필요한 데이터랑은 달리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그건 아무나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산업 분야, 뭐 의료나 아니면은 뭐 그 제조업이나 이런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서 그 분야에 나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좀 정보를 가지고 네. 있는 그런 기업에 주목하시라 말씀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기업 자체 실적이나 현 주가와는 좀 무관하게요. 이 잠재력과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국내외에 있는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해야 될지 네.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돈은 AI가 버는 게 아니라 네. 돈은 산업에서 버는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음. 그러면은 이제 AI 기술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 AI 기술을 어딘가에 적용을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네. AI 기술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회사들이. 네네. 그러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AI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AI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를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이 산업에서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구글과 국내에선 네이버 같은 기업이 그래서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쪽에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챗GPT 같은 거를 만들면은 그거 어디다 적용하겠습니까? 그거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 포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그냥 적용해서 그 서비스로 돈을 벌면 되는 거죠. 챗GPT라는 거를 가지고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건 어려워도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붙여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어. 마찬가지로 그 마찬가지 접근법으로 봤을 때 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폼팩터가 있죠. 그 스마트폰에 적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적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챗GPT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피스나 윈도우 같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있죠. 뭐 검색 엔진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검색 엔진 쪽을 구글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아마 오피스나 아니면은 애저 같은 그런 자기네들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서비스에서 그 챗GPT를 적용해가지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